저는 창의력이 없는데요? 몇백 명의 여성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이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기에는 내 창의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린 남성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저는 창의력이 없어요 라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다 틀렸다고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입니다. 제가 몇백 명의 여성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창의력이 없는데요?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전 너무 부족해요. 처음엔 이게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듣게 되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그랬거든요. 이과를 전공하면서 생물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거든요. 나는 예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 말해왔어요. 조용히 해. 튀지 마.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 실험하는 거,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창의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평생 들어왔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 사회가 창의력을 정의하는 방식도 주로 남성적인 기준이에요. 뭔가 빠르고 끊임없이 생산적이고 항상 스위치 온, 켜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창의력이나 창조성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른 채 나는 그냥 창의적이지 않은가 봐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저는 창의력이 없어요 라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다 틀렸다고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은 매일 똑같은 에너지와 창의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창의력은 호르몬의 영향도 받거든요. 호르몬은 고정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뇌 케미컬, 에너지, 집중력, 감정 모두에 영향을 미쳐요. 자, 핵심 호르몬 2가지만 짚을게요, 오늘. 첫 번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쉽게 말하면 말이 잘 나오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면 평소엔 말하려다 멈췄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술술 나와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설명할 때 평소보다 훨씬 명확하게 잘 전달되는 느낌? 또는 막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에너지가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도 있어요. 여성 호르몬인데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에게녀, 테토녀는 알지만 피게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게스테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고 싶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뭔가 느낌으로 알게 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약속을 잡기보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고 빠르게 결정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직감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기예요. 논리보다 느낌이 앞서는 내면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리주기를 내면의 사계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각 계절마다 창의력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거든요. 창의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계절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각 계절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성의 호르몬 주기, 사계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계절은 봄, 난폭이라고도 해요. 생리가 끝난 직후에 난자를 품은 난포 주머니라는 게 자라는 시기예요.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를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뭔가 다시 나로 돌아온 것 같아. 이게 나야. 이게 나답지. 바로 에스트로겐이 점점 올라가면서 내 신경 가소성이 높아지고 호기심, 집중력, 낙관주의가 살아나요. 다시 스위치 온. 이런 느낌. 맞죠? 아이디어가 터지는 창의력의 계절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려는 의욕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일단 다 적어보는 거예요. 노트도 좋고 핸드폰 메모도 좋고 마인드맵을 그려보셔도 좋아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일단 다 꺼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해보기도 딱 좋은 시기예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관심 있었던 취미, 이때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추진력이 생기거든요. 평소에 좀 망설였던 것도 이때는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생리주기에 맞춰서 한 달 계획을 세워보세요.
뭐 1월, 2월, 3월, 4월 계획보다는 내 생리 주기에 맞춰서 이때 짠 계획이 은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저도 제 수강생분들도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계절은 여름, 배란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정점을 찍고 테스토스테론도 살짝 올라가면서 이 두 호르몬의 콜라보 시너지가 터져요. 소통이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포용력도 커지거든요. 이 시기에는 내 창의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세상에 보여주는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촬영이나 발표나 강연처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카메라 앞에 나서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가능하면 이 시기로 잡아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생리 전에는 되게 버벅될 수 있어요. 저 좀 심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협상도 이때가 좋아요. 협상력이 올라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제품 런칭이나 컨텐츠 발행도 이 시기에 하면 덜 압도적이고 더 자신 있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이나 중요한 대화도 이때 해보세요. 내가 밝아지고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상대방도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최고조인 이 시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가을, 황체기, PMS 기간입니다. 솔직히 평판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시기가 사실 창의력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장 깊어지는 단계예요.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벌리기보다도 하나에 깊이 파고드는 힘이 생기거든요. 세밀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정이 예민해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깊이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단계 자체가 아니에요. 여름처럼 느껴지길 기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두 가지 창의력을 활용해보세요. 첫 번째는 다듬고 편집하는 창의력이에요. 수정이나 마무리, 마감 작업이나 편집을 해보세요. 에너지가 내면으로 흐르는 시기라서 혼자 조용히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 더 편하실 거예요. 유튜버나 프리랜서 분들은 편집 작업을 이때 몰아서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디테일 체크도 이때 하면 좋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세부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문제 해결이나 데이터 분석처럼 깊이 파고드는 작업도 이 시기에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뤄뒀던 마무리 작업들도 이때 다 끝내보세요. 두 번째는 내면으로 들여다보는 창의력이에요. 감정이 예민해지면서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내 감정과 생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예민함이 그림이나 글쓰기의 재료가 됩니다. 감정이 날카로워진 만큼 그림도 글도 훨씬 솔직하고 깊어지거든요. 왜 나는 이게 불편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을 글로 풀어내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 예민함과 무력감은 창의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음 계절, 겨울을 위해 내면을 정화하고 편집하는 과정이에요. 자, 마지막 계절은 겨울, 월경기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내려가면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리셋, 회복을 만들어줘요. 외부 소음이 줄어들면서 직관과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창의력은 밖을 향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을처럼 내면을 위한 창의력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이 됩니다. 충분히 쉬어주세요. 쉴 수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일기를 써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면서 창의력의 통로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비전을 설정하고 다음 생리주기,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 다음 생리 시작일 직전까지 약 한 달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아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생리가 시작되면 새로운 창의력의 사이클도 함께 시작돼요.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봄, 여름, 가을의 에너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 한 달 중에 일주일 정도만 컨디션 좋고 나머지 3주는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겨울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그 피로가 다음 주기 내내 쌓이거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한 달 내내 돌아오는 거예요. 자, 다 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생리 주기를 추적해보세요. 기록을 매일매일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생리가 언제 시작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각 단계, 계절, 즉 매주 내 에너지와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패턴이 내 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성의 몸은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측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창의력을 내 계절에 맞춰 활용해보세요. 봄, 난포기에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하세요.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거죠. 여름, 배란기에는 창의력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공유하고 협업하고 런칭하세요. 가을, 황채기에는 창의력으로 다듬고 편집하세요. 마무리하고 세부사항을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겨울, 월경기에는 내면의 창의력에 귀 기울여보세요. 쉬고 성찰하고 다음을 위한 씨앗을 심어보세요. 목표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나와의 조화예요. harmony. 할머니가 아니라 harmony. Got it? Good. 자, 세 번째. 기대치를 내려놓으세요. 완벽함은 버리십시오. 나만 힘들어져요. 매일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우린 남성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여자들이 지혜롭다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만의 리듬으로 지속 가능하게 롱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 전 감정들을 결함이 아니라 피드백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단지 잠자고 있었고 그 계절을 몰랐을 뿐이에요. 아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꼭꼭 나눠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I'm waiting for you. 월경은 나의 슈퍼파워이고 월경은 여러분의 슈퍼파워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성건강, 월경건강 코치 리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